수시 위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같이 영어 원장님과 같이 공부방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방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저희 회사에 있는 엠보임이라는 영어 교육 상품을 런칭을 시켜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돈 벌러 오셨죠? 네. 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5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요, 뭐하러 오셨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무선통신, 전화는요, 쓰기만 하셨어요, 쓰기만. 그러니까 소비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쓰고 돈을 내기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뭐냐면, 쓰면서 돈을 버는 통신.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 수익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리점이 가져왔던 수익, 내 요금에서 가져갔던 수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들었지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가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종합유통 회사인데, 1999년 12월 8일에 법인 등록을 하고요. 현재 누적 회원수 280만 명, 그리고 본사는 수원에 있고요. 물류센터는 안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린바이오라고 하는 R&D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법인으로 필리핀과 USA, 미국의 법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주요 와 계신 이런 센터가 전국에 한 100여 곳 정도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출자사로서 지금 좀 이따가 제가 강의하던 것 중에 직접 판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1999년도 아까 말씀드린 창립을 했고요. 2000년도 1월 24일 날 KTF, 그 당시 무선통신 2위 회사였던 KTF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선불요금제라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제휴 및 런칭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요.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상영어 서비스가 런칭돼서 또 물류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또 R&D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미국으로 저희가 법인이 나갔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아이노세븐이라는 쇼핑몰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명품 푸웨어 브랜드인 퍼머라이프 나인스타를 인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방용품까지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가 오늘 얘기해야 될 N텔레콤이라는 이 통신회사가 저희가 시작이 돼서 2013년 12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왔고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15년도에는 필리핀에 있는 엔백이라는 영어 교육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가 M보임이라는 화상영어 컨텐츠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N스마트라고 하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릴 획기적인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상품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R 커뮤니케이션 산하에 7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N텔레콤 있고요, 통신회사, 그리고 영어 콘텐츠 회사인 엠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회사 아이모세븐, 레이트리팜, 엘리홈. 레이트리팜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엘리홈은 생활용품을, 그 다음에 더셀리는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퍼머라이프 나인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그래서 현재 이 NR 커뮤니케이션은 종합 물류 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중에서 N텔레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역사를 보시면요,
1984년부터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도부터고요. 94년도에 SK가 그 당시 KT를 SK한테 넘어가면서 민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WTO 있었고, 그리고 신세계통신이라든가 011, 018, 019 같은 PCA가 나왔죠. 그러다가 97년도 유선통신 시장이 개방되는 압력을 받게 돼서 저희가 공짜폰을 국가 정책으로 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1년 또 무선통신 시장 개방이 됐는데 이미 포화 상태가 됐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인원들이 공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G에서 3G로, 그다음에 2011년 불과 4년 만에 3G에서 4G로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됐고요. 2013년에 우리 MVNO 사업을 시작한 N텔레콤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주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두에게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오늘이 휴대전화 서비스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간단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거리나 야외에서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전화기가 등장해서 이번 서울올림픽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둔 지난 1988년 7월 1일 휴대전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벽돌 크기만 했지만 한 대에 400만 원으로 당시 500만 원이었던 포니 자동차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만 들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시대였습니다. 옛날 단말기는 이게 상당히 컸어요. 계속 이거 쓰면서 보면 좀 내 마음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 600명이 채 안 됐던 휴대전화 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4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화요금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3분간 전화를 하면 1,286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56원으로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싸졌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줄 서는 풍경은 사라졌고 휴대전화기는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기술은 진보했습니다. 1996년 2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해 손안에서 음성과 문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1년 스마트폰 기술의 핵심인 LTE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시스템과 단말기, 콘텐츠 등 관련 분야의 서비스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나 그다음에 통화뿐만 아니라 AR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그리고 원격 제어 같은 서비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휴대전화 서비스 도입 30년, 벽돌폰이 자율 자동차와 인공지능 서비스로의 눈부신 진화 속에 기술의 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예전 생각 많이 나시죠? 한 20년 동안 얘기를, 30년이라고 했지만 한 20년 동안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금은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제 저희가 호발로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통신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현재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보다 휴대폰, 모바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인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거의 2배가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요금을 계속 쓰고 돈을 내다 보니까 빌쇼크라고 해서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됐죠. 그게 바로 정액 요금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액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요금이 가격 통신비가 많이 이제 올라갔다가 좀 약간 떨어졌는데 2009년도에는 약 13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인 가족 기준 했을 때요. 그러다가 15만 원 올라갔다가 14만 다시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면 2G에서 3G로 갈 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요. 4G로 갈 때 2011년도에 4G로 올라갈 때 5G, 그러니까 4G가는 LTE가 됐을 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5G가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KT도 SK도 계속 지금 기지국도 설치하고 있는데 요금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신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아마 지금 벌써 기본 요금 자체가 5만원대로 올라갔고요. 실제 5만원 갖고는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거의 한 8만원 정도 돼야 지금 쓰는 요금을 쓰는데 그 당시 5G가 되면 그 당시 그 데이터 양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갖고 정액요금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요금은 내야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가계 통신비 현황을 봤을 때 2016년도 사단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월별 가계 통신비 기출이 14만 4천 원입니다. 2인 가족 기준했을 때. 약 5%, 5.6%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건 OECD 가입국 쪽에서는 소량 사용자는 8위, 저렴한 수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량 사용자는 19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요금 많이 내고 있는 거. 자, 1년에 만약에 한 달에 14만 4천 원이다. 그럼 1년이면요 173만 원입니다. 5년이면 865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7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만 쓸까요? 죽을 때가. 계속, 그쵸? 정말 평생 죽기 전까지는 쓰시겠죠, 그죠? 네.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서 누가 돈을 벌어갔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SK, KT, LG U+. 3개 통신회사가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한 부분들이 더 있었던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던 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통신대리점입니다. 통신대리점. 그럼 이 통신대리점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어떤 소비자가요, 자기가 핸드폰을 쓰고 싶어서 대리점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 대리점은요, 통신사에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 통신사는 이 개인에게 서비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고 요금을 내겠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냈던 요금을 이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통신 대리점에게 관리 수수료 목록을 7%, 약 4년에서 5년 정도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한두 번 이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마 밖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반 이상은 될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뭐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자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5만 원을 저 통신대리점 사장님은요, 거기서 5만 원에 7%, 3,500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3,500원을 가져가시는데 이분이 이 대리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냐면 투자가 3억에서 10억입니다. 3억에서 10억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해서 1인당 모집했을 때 가입자를 3,500원 받는 사업이랍니다. 했을까요? 거의 안 했겠죠, 그죠? 1997년도에 초창기에 이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0%의 사람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았던 분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했을까? 거기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에요. 한 곳에는 1층에 통닭집,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통신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 통닭집은요, 한 1억 정도면 투자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신 대리점은요, 약 한 5억 정도 있어야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리점 하실 수가 없어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건 언제 때 얘기냐? 1997년부터 2001년도, 2년도까지 우리나라에 공짜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 사람들한테 계속 교도 허리춤에 삐삐가 있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을 갑자기 동네에 무슨 통신 대리점이 생기면서 끊임없이 공짜폰이라고 유혹을 하고, 저도 1997년도에 11월 달에 저도 그때 핸드폰을 했었죠. 그때 삐삐가 뭐 한 10,000원도 안 됐었는데 요거 15,000원, 5,000원 비싸네. 그럼 내가 아껴 쓰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벌써 2만 3원 올라갔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통닭집 사장님께서 한 달 동안 1,000마리 열심히 튀겨갖고요. 한 마리 팔 때마다 3,500원씩 마진이 생겼다. 그럼 이분은 한 달 수입은 350만 원이에요. 자, 똑같이 이 통신대리점 사장님도요. 1,000명의 가입자를 한 달 유치합니다. 5만 원 쓰는 요금을 내는 분의 관리 수수료를 7%, 3,5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분도
350만 원의 수익을 받아가실 거예요. 네. 이 두 분들은 중에 누가 더 사업을 잘했을까요? 통장집 더 잘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은 돈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안 번 거죠, 사실. 왜냐하면 투자가 1억이고 5억씩 됐으니까요. 아직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 통닭집 사장님께서는 1000마리 열심히 튀겨서 한 마리당 3,500원의 수익이 생겼을 때 350만 원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또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 2002년도까지 공짜폰이 나왔을 때는 한 달에 1000명 우습게 모집하고 한 분이 내는 요금의 7% 3,500원을 가져가는 350만 원을 또 벌어가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똑같은 건 제가 못할 비유하겠습니다. 그죠? 뭔가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달에 했던 1000명의 이 통신 가입자들은 그 다음 달에도 이 핸드폰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왜 썼을까요? 번호에 붙잡혀 있었죠. 그죠? 번호에 붙잡혀 있고 그 당시에 SK나 KT나 LG텔레콤 한 회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다음 달에도 고스란히 썼기 때문에 이 대리점 사장님은 총 2,000명의 수수료 700만 원을 벌어갔던 겁니다. 자, 3개월이 됐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통닭집 사장님은 여전히 350만 원이지만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그때 1000명까지 도합 3,000명의 관리 수수료 1,050만 원의 수익을 그달 가져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10개월 됐을 때 통닭집 사장님은 여전히 350만 원을 벌어 가셨겠지만 이 통신 대리점 사장님은 1000명이지만 토탈 10,000명의 관리 수수료를 받아가시는 3,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익. 자, 저는 처음에 이 강의 들었을 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누적 수입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통신이 민영화되면서 그 민영화되는 시점에 이런 통신 대리점 하셨던 그 대리점 개인들이 이런 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뭐 한 5억 정도 투자했으니까 뭐 저 정도 벌어가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1개월짜리 이 건물 자체가 불이 나버렸어요. 통닭집을 튀기다가 건물을 튀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병원에 가십니다.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직 1억까지 벌지도 않았어요. 아직 3,500만 원밖에 안 벌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통신회사 사장님은요, 누르라라 해외여행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분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 10,000명의 수입, 그 가입자들, 통신 쓰시는 분들은 이 건물이 불이 났든 안 났든 이분이 뭐 여행 갔든 안 갔든 계속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핸드폰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자, 이런 수입을 우리가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통닭집 사장님이 갖고 가시는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수입을 우리가 노동 수입이라고 하고요. 이 통신 대리점에 가져갔던 수입을 우리가 권리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 수입은요, 직장인,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예를 들어 판사, 검사, 의사 이런 분들 다 똑같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가들은 다 자기의 시간과 또 노동력을 맞바꾸면서 돈과 맞바꾸는 이런 노동 수익의 돈을 버시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작가가, 작곡가, 작가 같은 인쇄 수입자들, 그리고 건물주, 그 다음에 대기업 오너, 이런 분들은 무언가 돈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 속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 권리 수입을 같은 형태를 누구도 통신 대리점 사장님도 갖고 가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이 정보 하나 잘 얻어갖고. 자, 실제로요, 11년간 약 20만 명을 모집한 부산에 있는 송원재라는 분께서는 다여동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부산에 두 곳,
그 다음에 김해 한 곳 총 4곳의 대점을 오픈해서 총 350개 판매점을 거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20만 명의 가입자 유치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월 수수료로 4억 3천만 원을 냈다. 월 수수료. 1년 수수료가 아니고 월 수수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남의 얘기 같으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썼던 요금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갔냐, 이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송원재라는 분이 대점 4군데를요, 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점들이 서브점들은 어떠냐면 각 지역의 직영 서브점들을 개설해요. 동마다 아니면 구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의 단위로 판매점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분들과 판매 수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가 되면 가판점까지 포함해서 총 350개의 판매점에서 끊임없이 그 소비자들을,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약 2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이미 다 지난 얘기인데 왜 못하라느냐?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수익이 우리 여기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아까 말한 통신회사라고 했습니다. 엔텔레콤. 2013년 12월 엔텔레콤이 출시되면서 KT와 KT망을 쓰는 MVNO 사업,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뜰폰을 좀 처음 들어보셨죠? 예, 여기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알뜰폰이 뭐냐? MVNO라고 합니다. 바로 모바일 버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라고 해서 이 통신을 좀 아셔야 됩니다. 통신을 아시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화기를 해서 그 상대방 전화기로 바로 전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기지국으로 전파를 보내면 그 망을, 유선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가는 겁니다. 가까운 기지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선망을 설치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유선망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NO 사업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KT가 있죠. 그래서 KT가 전 그 국토의 밑에, 지하에다가 광역망, 광 케이블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통신이 발전하면서 MNO 사업자가 나옵니다. KT, SK, LG텔레콤. 자, 이 회사들은 뭘 하냐면요, 이런 기지국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네 자본들을 좀 동원해서. 그래서 그로부터 번호를 임대해 받습니다. 임대를 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무선망을 이 MNO 사업자로부터 임대할 줄은 MVNO 알뜰폰 사업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MNO 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임대받아서 판매를 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를 줍니다. 자, 이 무선망을 임대했을 때 이분은 자본이 크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이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설비를 많이 안 해가니까는 무언가 돈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MVNO 사업자들은, 가입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 그리고 좀 더 획기적인 막 가격을 엄청 낮게 하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요금제들을 통해서 점유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갖고 2016년 현재 그 4월 기준으로 628만 명을 모집합니다. 전체 가입자 수의 10.8%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런 MV 회사가 올해 6월달 현재 18개가 됩니다. 보시면 SKT망만 쓰고 있는 4개 회사, KT망만 쓰고 있는 9개 회사, LG U+망만 쓰고 있는 1개 회사, 그리고 SK와 KT를 동시에 쓰고 있는 1개 회사, 그리고 3개사 모두 쓰고 있는 3개 회사가 총 18개 회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자본력이 차이가 있겠죠? 거래를 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현재 6월달 기준으로 지금 809만 명이 지금 넘어섰다. 지금 13% 이상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또한 보시겠습니다. 알려드릴 비법은 이름부터 알뜰한 알뜰폰인데요. 일반적인 통신사 스마트폰으로 개통하게 되면 최소 2년 약정은 유지를 해야 한다던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알뜰폰은 약정 없이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는 데다 그달 자신의 통화 스타일과 주머니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요금제 변경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알뜰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용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뜰폰에 대한 3가지 오해와 또 진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알뜰폰은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전혀 아닙니다.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와 똑같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알뜰폰용 단말기는 따로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알뜰폰 전용 단말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단말기라도 사용 가능한데요. 단 번호 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심카드는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알뜰폰에 대한 3번째 오해, 알뜰폰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줄여서 요금을 낮췄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만들지 않고 기존 망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제반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객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휴대전화의 기능을 줄여서 싼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N텔레콤이 하고 있는 수익형 알뜰폰 N텔레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형 알뜰폰입니다. 다른 알뜰폰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개인들이.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KT 광대역망을 그대로 쓰고 쓰던 단말기 쓰는 번호 그대로 쓰면서 무약정, 그 다음 무추가 조건, 미약금. 그래서 알뜰폰 OK 중에서는 최다 요금제 갖고 있습니다. 선불로는 한 30개, 후불로는 한 20개, 총 50개의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금제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선후불 이렇게 같이 하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텔레콤 선불 요금제의 장점은 첫 번째, 누구나 개통 가능합니다. 이 누구나에 사실 포커스가 있습니다. 누구나는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없는 분들도 여기서 개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누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심 단독 개통. 유심 변경 시 요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던 핸드폰 그대로 쓰시고요. 편리한 요금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금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요금 충전하실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그 다음에 다양한 요금제, 아까 말씀드린 50개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알뜰폰 회사 중에서 저희가 부가 서비스가 가장 많아요.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요금을 주었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요금을, 예? 내가 충전된 요금을 다른 사람 줄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페이예요? 요즘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네. 페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이 회사는 정말 큰 회사다. 자, 그래서 수익형 MVNO 알뜰폰 사업이다. 자, 근데 왜 도대체 자꾸 선불하냐? 선불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후불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후불은요, 연체라는 게 있습니다. 쓰고 돈을 내야 되는데 쓰고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연체가요, 내가 오늘 25일날 내야 되는데 25일날 26일날 냈다 하더라도 연체입니다. 약속 어긴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전체 25%, 4분의 1이 연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악성 연체가 5%가 됩니다. 약 1조 원이 되는 거예요. 1조 원. 근데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TM 전화하고요, DM 문자 발송하고요, 독촉장 보내고요, 그 다음에 채권관리팀 1, 2, 3팀에서 계속 전화합니다. 돈 내시라고. 그죠? 네. 그리고 청구서 카탈로그인데, 여러분도 혹시 통신 청구서 받아보신 거 있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앱으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메일로 받기도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원룸 우편함, 아마 아파트 우편함 보시면요, 이만큼씩 쌓여있을 겁니다. 뭐가 쌓여있다고요? 청구서.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왜? 자연수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얼마 나가는지 다 알아. 하지만 이 회사들로는 청구서를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죠. 5,000원. 그 다음에 광고비. 요즘은 이제 SK는 초 이렇게 하고 사람 뛰는 거 있죠?
그거나 광고하고, KT는 끊임없이 지금 망을 막 만들고 있다 하면서 뭐 지구 우리나라 그 지도 그려놓고 막 불빛이 막 경부선 중심으로 막 밝혀지는 그런 광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광고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광고비가 SK는 하루에 5억 5천, KT는 4억, SK 뭐 LG텔레콤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이들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본부, 지점, 그 다음에 대리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들을 전부 누가 내고 있다? 요금의 50% 나가고 있다. 바로 거품이다. 나는 잘 내고 있는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연체 관리해주고 있고, 보지도 않는 청구서 그 돈을 나가고 있고, 운영비를 나가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정치책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선불요금제 활성화해야 된다, 선불요금제 활성화해야 된다, 선불요금제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소비자만 아직 안 움직이고 있었다 이거. 왜? 자기들은 소비 더 편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외상이면 뭐도 잡아먹는다고요? 소도 잡아먹는답니다. 자, 세계,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데 세계는 어떠냐? 세계는요 75%가 선불요금제 쓰고 있습니다. 중국, 그다음 동남아, 유럽 다 선불요금제 쓰고 있어요. 프리페이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는 2%입니다. 선불 쓰고 있는 거 2%밖에 안 돼. 나머지 90% 후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연체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신용불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후불 못 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불을 가겠죠. 네. 그럼 요금이나 경쟁이 유발될 겁니다. 왜? 점점 많아지니까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불이니까 아까 그랬던 그런 50% 거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요금을 낮춰줄 수가 있다. 왜?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 무선통신도 세계의 무선통신시장처럼 선불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보신 말씀대로 이 회사는요 쓰는 통신에서 버는 통신으로 수익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N스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스마트를 개통하시면은요, 자, 대리점, 밖에서 하는 대리점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규 가입도 할 수 있고 번호 이동도 시킬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부가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요. 로밍 신청, 외국 나가실 로밍 이걸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가서 무슨 공항 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여기서 가능합니다. 번호 이동도 변경도 가능하고요. 요금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금제 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하셨죠 지금까지? 어플로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나 속 쉽고 빠르게 개통이 됩니다. 개통자 컨택했어요. 그럼 가서 N스마트 개통합니다. 개통해서 즉시 개통 완료되고, 그 다음 60일 사용한 다음에 사용하는데 요게 얼마 걸린다? 신규는 10분, 번호 이동은 조금 길면 한 25분. 자, N텔레콤 이렇게 합니다. 자, 소비자에게 N스마트를 갖고 계신 분이 소비자가 올 수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갑니다. 프렌드 앤 패밀리 전략이죠. 가까운 지인, 가족들한테 가는 겁니다. 자, 내가 대리점을 됐어요. 밖에 나가는 얼굴도 보는 대리점 사장이 7% 줄 거야? 아니면 나한테 줄 거야? 누구한테 줄 거야? 나한테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뭘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N스마트 개통을 하고요. 자, 서비스 연결됩니다. 서비스 연결되면 요금 되겠죠? 그러면 이 돈 요금을 이 통 밖에 있는 통신 대리점은 투자금 3억, 10억 투자해서 고작 7%를 4년도에서 5년 동안 받아요. 고작이라 제가 표현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N텔레콤은요, 이 스마트를 갖고 계시는 소비자들에게 자, 요금 수수료의 평균 20%를 평생 그리고 상속까지 시켜준답니다. 내가 저 세상 가더라도 내 상속자는 계속해서 이 돈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익 구조, 나와 가족이 통신 소비를 일단 따겠습니다. 바로 뭐냐? 캐시백과 같은 겁니다.
자, 이건 프로슈 마케팅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건 프로슈 마케팅을 이해를 하시려면 유통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일체 유통은요. 생산자로부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을 하면 소비자는 1000원에 냈어야 돼요. 샀어야 돼요. 그러던 것이 2차 유통을 하면 자, 도로망이 연결되고 집에 큰 냉장고가 들어오고 삶이 좀 더 윤택해지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가기 전에 대형 할인마트에서 다 모아놓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큰 냉장고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소비자들은 8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샀던 거를 800원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형 할인마트도 이제 지쳤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인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회사는 그렇고 그 전에 뭐 월마트도 있었고 또 다른 마트도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3차 유통은 뭐냐면요. 생산자가 200원에 만들었는데 TV나 인터넷 홈쇼핑, 쇼핑몰 를 통해서 소비자가요 더 싸게 사거나 더 쉽게 싸게 사시죠 지금? 네, 인터넷으로 지금 저 최저가 검색하면서 사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무조건 최저가를 삽니다. 그리고 배송까지 해줍니다. 무료 배송, 로켓 배송, 무료 배송,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로켓. 자, 이런 회사 뭐 CJ, 롯데, 현대, 신세계, GS 다 어떤 회사입니까? 대기업들이 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맞습니까? 네. 자, 자본들이 이쪽으로 쭉쭉 빨려나가 돈이 쭉 빨려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한다고요? 최저가를 선택한다. 가게들마다, 마트들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쪽은 비싸고 이쪽은 쌀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롯데마트 가다가 이마트로 가는 거예요. 그죠? CJ 홈쇼핑 이용하다가 신세계 홈쇼핑, SK 홈쇼핑 가는 거예요. 충성 고객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성 고객이 없어요. 이 회사들은 계속 마케팅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유통망, 바로 프로슈머라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생산자로부터 프로슈머로서 400원에 물건을 사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에게 600원에 더 싸게 팔고 배송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슈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소득의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더 싸게 사고 돈도 벌죠. 200원씩. 맞습니까? 자, 근데 이분들이 뭘 했어요? 바로 광고와 유통을 대행해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비자들이요, 충성도가 높아요. 딴 데서 안 삽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NRC.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통, 이런 마케팅,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아주 유식한 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트를 짜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조직?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하냐? 직접 판매 유통이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말했죠? 직접 판매 유통. 자, 기존의 복잡한 유통을 직거래로 바꾸고 광고와 유통을 소비자가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체험을 전달하고 사업성을 전달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그 전달한 사람들, 프로슈머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마케팅 행위, 이게 바로 직접 판매 유통이고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생산자로부터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서 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유통과 관리를 환원시켜줍니다. 자, 첫 번째, 나와 가족의 통신 소비를 바꾸는 겁니다. 자, 1인당 평균 요금 월 5만원 쓰신다고 가정하고요. 자, 4인 가족이 있어. 묶었어요. 내가 개통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러면은 월 20만원이 따지죠? 예, 절약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만원, 5년이면 1200만원이 절약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려요. 다시 볼게요. 자, 1인당 만약에 5만원 쓰신다 그러면은 한 가족, 4인 가족 기준에 했을 때 한 달 20만원 나가시죠? 네. 그 다음에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5년이면 120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 돈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N스마트를 개통해서 내 가족들을 모두 개통하면 20만원에 대한 20%를 우리가 현금 받는 겁니다. 매월 4만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48만원 절약되고요. 5년이면 240만원 절약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M텔레콤 소비자를 모집해서 소비하는 통신을 넘어서 통신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만 했는데 가족도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뭐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1인당 만약 5만 원 쓴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20% 소비자 10명이면 10만 원을 제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리점과 같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0명이면 얼마일까요? 예, 50이면 50. 그러면 100명이면 100만 원을 얼마마다? 매 달마다 제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대리점과 같은 수익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이 회사는 또 하나를 독특하게 합니다. 뭐냐면 이 비솔루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유통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쇼 마케팅이죠. 내가 써보고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느낌 전달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인프라를 만들고 간접 매출 그러면 그것에 생기는 매출에서 간접 매출 수익을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자, 기존의 대리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홍길동의 사람이 자 대리점들을 대리점 수익권을 따옵니다. 그러면 이게 자 3억 10억째 투자 돈을 자기 돈을 투자해서 대리점 사업권을 획득해 와요. 그러면 각 서브점들을 가족 여기도 가족이죠. 친지들에게 동원해서 야 이거 해봐 하고 맡기거나 또는 사업자들을 유치해서 모집해서 고객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하냐? 이 서브점들은요 판매점들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판매점들은 수많은 판매점 가판점들과 이 서브점들이 연결돼서 판매 수당을 주고 이분들은 판매 수당을 갖고 가는 것이지 대리점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대리점 수익은 저 홍길동이라는 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나눠주겠죠. 월급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물론 월급은 많이 받겠죠. 자, 결국 자본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자본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이 기존에 있던 대리점 사장님들은 자본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고객 모집의 속도를 높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곱셈 법칙과 그 다음에 숫자의 비율이 있습니다. 곱셈 법칙으로요, 배정의 법칙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 아 이거야말로 확실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255명의 학부가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만드는데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서 254명에게 1분에 걸쳐서 한 명당 정보를 전달한다,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254분이 걸립니다. 약 4시간 14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미리 비상연락망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명의 선생님한테 먼저 전달합니다. 그 선생님, 나머지 선생님들한테 그러면은 2명 총 3명에게 전달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7분 토탈 그리고 15분 그리고 2분씩 이분들 각각 이 한 분은 다 2분씩 이분도 2분씩 저분도 2분씩 저분도 2분씩 그러니까 2분씩 하는 거예요. 2분씩만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자, 한 명이 2명에게 1분씩 전달합니다. 이거를 7단계만 하면 14분 만에 정보 전달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이 4시간 14분이 걸릴 일을 14분에 끝냈기 때문에 곱셈 법칙, 배정의 법칙이고요. 배정 원리고요. 이 4시간, 남은 4시간 동안 시간의 자유가 생긴다. 바로 이게 숫자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시스템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만드셔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고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하셨죠? 어렸을 때 우리 전화기밖에 없었던 시절, 집에 휴대폰 같은 게 없었던 시절에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비상연락망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셨나요? 다 비상연락망, 요즘 젊은 분들이 계시구나. 비상연락망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때는 있었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 시스템만이 경제적 풍요와 시간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좋은 분들은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작사, 작곡, 작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서 그걸로 뭐 인세를 받거나 집세를 받거나 또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큰 기업의 오너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본이 별로 없고 그죠? 열정 있고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하시겠어요? 그냥 이쪽을 하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내 몸값을 계속 올리는 플레이로 이 세상을 계속 사시다 보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몸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어느 순간 되면 정체되고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수익을 내게 만들어 줄까요? 이거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돈을 벌죠? 맞습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 복수의 법칙과 숫자의 비밀을 안다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전 모집은 뭐냐면 간접 매출 수익 가져갑니다. 자, 엔스마트를 개통하고